안녕하세요. 33살 주부이자 작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대학 3학년 때 같은 학교 커플로 만나 오랜 기간 연애한 남편이지만 저는 아직도 변함없이 많이 사랑해주는 남편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도 저를 정말 친딸처럼 챙겨주시고 결혼할 때도 마음 상하는 일 없이 배려를 너무나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복과 시부모님 복은 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나이 많이는 집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들 형제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엄마에게 차별을 당하고 사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인품이 훌륭하고 사랑이 가득한 엄마라면 자식을 티나게 편애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렇겠죠? 사실 자식이 둘 이상이면 큰애는 너무나 흔한 일이긴 합니다. 불행하게도 내 엄마는 인간이 미성숙해서 그걸 잘 컨트롤 못하고 저보다 아들인 제 남동생만 대놓고 사랑하셨어요. 저는 평생 아들만 생각하는 엄마 때문에 결국은 결혼까지 하고 지금은 연락하지 않고 살게 되었고요. 어찌 엄마랑 딸이 그리 살 수 있냐 하시겠지만 저 같은 딸이 생각보다 주변에 꽤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렵게 용기를 내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엄마가 아들, 딸 차별을 해도 자식인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겠지 하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그래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무 도움을 안 주신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결혼 전 별것도 아닌 일로 엄마를 남처럼 느꼈던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왜 그런 기분 아실까요? 먹을 걸로 차별받을 때 정말 서운한 기분이요. 한 번은 집에 갔더니 엄마가 간식으로 옥수수랑 고구마를 쪄놓으셨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접시 두 곳에 나눠 담은 걸 집어 들었는데 엄마가 제 손등을 탁 내치시더라고요. 어머 얘 이거 선우 거야. 네 건 따로 있어. 이거 먹어라. 이러시면서 저에게 접시를 건네시는데 그거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동생 거라고 따로 챙겨 놓으신 건 모양도 예쁘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인 반면 엄마가 제게 준 것들은 동생 것보다 작고 못생기고 딱딱했어요. 늘 자라면서 이런 패턴에는 익숙했지만 유독 서운하다 못해 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집에 놀러온 이웃집 아줌마랑 엄마가 잡담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엄마는 제가 못 들었는 줄 알았겠지만 그때 엄마가 아줌마에게 했던 말 중에 두고두고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 키울 때 이상하게 큰딸한테는 마음이 안 가고 아들한테만 마음이 키우는지 모르겠어. 우리 딸이야 워낙 손 안 가는 애였고 알아서 잘하는 애라 그런가? 이렇게 아들한테 신경을 쓰는데 딸이 더 잘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인연이 지동생 앞길 막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아이고 소녀엄마 딸한테 그러지 마. 나는 아들 딸 다 있어도 딸이 더 좋던데. 나중에 다 키워놓고 후회하지 말고. 물론 더 마음 가는 자식이 있는 거 맞지? 그래도 선우보다 선영이가 저리 또들한테 더 투자해주는 게 맞지? 어휴 나는 전현한테 더 돈 들이고 싶지 않아. 이제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준 것만 해도 충분해. 애들 아빠도 몇 년 후면 퇴직인데 그때까지가 내 마지노선이야.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남동생보다 덜 사랑한 게 아니라 딸인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심증만 있고 확전이 없던 차에 엄마가 자기 입으로 확인사살을 해준 셈인데 그 말 들었을 때 어린 마음이지만 이상하게 감정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포자기한 느낌이었달까요? 엄마가 역시 그랬구나. 그렇지 뭐. 나는 그런 존재인가 본데. 하고 자조적인 웃음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런 상처를 받았어도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엄마에게 기분 이상했다는 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질구레한 거 다 챙기고 돈 벌면서부터는 매달 적잖은 용돈 투줬고요.
그런 저를 답답하다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나약하고 미성숙한 존재인 탓에 그 시절에는 차마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격상 부모님께 잘했고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하면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었겠어요? 고작 저 융돈할 정도의 작은 돈이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부모님과 동생 융돈도 드리고 엄마 힘드실까봐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도 도와드렸습니다. 어버이날이며 생신날에는 꼭 편지 쓰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요. 하지만 어릴 때나 지금이나 생각해보면 항상 엄마는 저보단 동생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늘 엄마의 아들-딸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차별이 몸에 밴 탓에 서운하면서도 그러려니 생각하게 되었달까요? 동생은 저보다 2살이 어린데 엄마의 사랑이며 희망인 존재였습니다. 엄마는 늘 딸인 저보다 아들인 동생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며 학원 지원이며 돈 드는 거 아끼지 않고 투자하셨습니다. 저는 늘 혼자서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자라서 오히려 공부도 더 잘했고 대학도 더 좋은 곳에 합격했고요. 고3 때 생각하면 참 서글프기도 해요. 관심이 많이 필요했던 나이에 엄마 아빠의 관심은 저보다는 늘 동생이었고 동생 뒷바라지로 인해 저는 학원 한번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으니까요. 수학 점수가 조금만 더 나오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질 듯해서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가 그러셨죠? 너까지 학원 보는 여유 없어. 선호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이번에 학원 들린 거 몰라? 너는 혼자서도 잘하잖아. 공부 정도는 너 혼자서 해야지. 가뜩이나 돈 들어갈 일도 많구만 무슨 학원을 너까지 보내달라고 그래. 저는 엄마 말을 대꾸도 못하고 그날 많이 울었는데 아빠가 엄마 몰래 비상금으로 지원해 주셔서 학원 등록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나마 아빠는 무심하시긴 해도 딸인 저를 방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동생은 엄마의 아낌없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와서 엄마 속에나 썩겠었죠. 근데 다녀오고 나서야 뒤늦게 정신 차리고 뒤늦게 대학교 다시 입학해서 그때까지 엄마 등골 브레이커 짓을 하는 게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씀씀이가 해프고 돈 개념이 없어서 나중에 다 커서 자기 일하면서도 늘 돈이 없다며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놈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필요가서는 안 갚죠. 근데 엄마나 아빠나 항상 돈 해주려고 하고 못해주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은 저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는 살가운 동생은 아니었어요. 저에게 바라는 것만 많았고 심지어 제 가방을 잊어 돈을 꺼내가서 쓰기도 해서 치고받고 싸운 적도 있었고요. 동생은 자기가 저보다 집에서 지원을 더 받는 걸 잘 알면서도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는 착실하게 지방 국립대 나와서 대학 내내 엄마에게 거의 손 안 벌리고 살았어요. 졸업학기 때 운 좋게 취업 성공해서 지방이지만 르넨이 입사도 했고요. 저는 착착 제 할 일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나갔어요. 엄마는 그 당시 아빠의 퇴직으로 신경이 몹시 예민하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빠가 퇴직금을 한 번에 사기당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이혼한 해 만에 집안에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하나이는 집을 팔아 아빠 일을 해결했고 그 뒤로 쭉 아빠는 할머니 댁이는 경남 거창으로 내려가 생활하셨습니다. 사실상 엄마와 아빠는 별거를 시작한 셈이네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50대 후반 나이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가난 일은 없죠. 당연히 식당 허드렛 일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 일하시면서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그 책임은 저에게도 전가되었어요. 너 월급 받으면 시집갈 때까지 엄마가 모아서 관리해 줄 테니 엄마 줘.
아빠 저렇게 되고 나서 우리 집 지금 힘든 거 너도 알 거 아니니? 너도 이제 직장인이고 장녀니까 집안 사정 알면 딸이 돕는 게 당연한 거야. 봐. 저도 계획이 있는데 월급 다 엄마 주고 용돈 받아 쓰려면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도 나름 돈 모으고 적금 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돈 나갈 일이 뭐가 있냔 말이야. 가지고 있어봐야 화장품이나 사고 옷이나 사지. 참말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엄마,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옷 한 벌 안 사 입어야 해요? 저 희직달 자금도 모아야 하고 재테크도 할 거니까 월급 손대지 드리지는 못해요. 저도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나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고 결혼 자금 모을 계획이 있었는데 대뜸 첫 월급부터 갖다 바치라는 말에 반감이 들었습니다. 엄마와 신랑이 끝에 합의 본 것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엄마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다가 노후 준비해야 할 시기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 워낙 돈 문제로 평소에 민감하셨고 거절하면 화를 내시고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서 그 정도에서 은혜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고 집안이 힘들다는 생각에 저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엄마에게 돈을 드리면서도 저는 20대 대부분을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라도 하지 않았다면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싶어요. 대학 졸업한 때 만나 연애한 지금의 남편은 제가 먼저 취직한 동안 경찰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같은 학교 북학생 우파인데요. 그나마 저의 개인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첫 직장 합격했을 때도 누구보다 기뻐해줬어요. 선영아, 취직 축하한다. 열심히 하더니 네가 동기 중에 제일 빨리 취업했네? 나도 열심히 해서 졸업하면 꼭 경찰 시험 합격할게. 집에서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지. 딸이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은행에 들어갔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시겠는데? 자랑? 우리 엄마는 내가 하는 건 뭐든 당연한 줄 아시는 분이라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아. 바라는 것만 많으시지. 정말? 아니 딸이 취직했는데 뭘 바라시는 건데? 저는 남자친구 말에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에게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대뜸 가슴 쓸어내리시며 하신 말씀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돈 내놓으라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때부터 남자친구에게 저의 가정사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어찌 자랐는지 엄마의 관계가 어땠는지 듣고 저를 무척이나 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비교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산영아, 근데 너희 엄마 친엄마는 맞는 것이? 우리보다 뭐가 아니고서야 아들 딸 차별을 그렇게 심하게 한다고? 당연히 친엄마지. 우리 엄마는 남의 자식 키울 수 있는 그릇이 못하는 사람이거든. 나한테도 이러는데 우리 부자식은 아마 학대하실 분일걸?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우리 집도 다르지만 우리 부모님은 오히려 나를 막 키우셨고 내 동생을 완전 금주처럼 키우셨어. 내가 좋은 자식 아닐 거 느낄 정도로 얼마나 동생을 애지중지 키우셨는지 몰라. 네 말 들으니까 정말 요즘에도 너희 엄마 같은 부모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귀하게 큰 사람 같거든. 되게 그래 보여? 나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 돈 거의 없이 선인장처럼 컸어. 그래도 나 용돈 챙겨주고 학원이라도 보내주신 게 우리 아빠야. 그래도 딸이니까 아마 속으로는 너희 엄마도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야. 네가 혼자 워낙 잘하니까 네 남동생이 비교돼서 더 챙겨주신 게 아닐까? 취직도 좋은 대학고 스스로 졸업도 한 거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는 제가 차별받고 사는 걸 듣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와 사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저보다 더 분노하기도 했지만요. 일단 이건 나중 일이긴 하지만
남자친구 덕에 엄마의 관계를 정리했으니 어쩌면 제 삶에서 남자친구가 어찌 보면 구원자인 듯 싶네요.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엄마에게 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 월급이 200만 원 후반에서 시작했고 10년간 직장생활하면서 연봉이 꽤나 많이 올랐어요.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때문에요. 빨리 독립해서 내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나이 30이 넘어서도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이 늦어진 것도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28에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의 남편도 경찰시험 합격해 직장생활하고 있었고 저 역시 결혼한 데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구해놓았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면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엄마가 결혼을 쌍수를 들고 반대했다는 거였습니다. 28에 결혼이라니 너무 이르다. 요즘 세상에 누가 20대에 결혼을 하니? 네 동생이 이제 내년이면 졸업이야. 그때까지는 누나가 도와줘야지. 암튼 30 넘어서 결혼해도 하나 늦을 거 없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자. 엄마가 저 결혼 반대 이유가 동생 졸업 때문이라는 말에 서운한 나머지 저도 처음 엄마에게 불매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선호도 이제 성인인데 지가 알아서 해야지 왜 저한테 동생을 도와주라는 말을 해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너는 왜 그리 이기적이고 너밖에 몰라? 네 아빠 시골 내려가서 혼자 저러고 있고 네 동생은 팥벌이도 못하는데 네가 날름 시집 가버린다고? 웃기지 말어. 엄마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 보고도 시집 간단 말이 나와? 너는 네 동생 자리 잡을 때까지는 연애고 결혼이고 꿈꾸지 말어.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엄마한테 뭐 바라지 말고 결혼도 네 힘으로 해. 그럴 거 아니면 당분간 엄마 앞에서 결혼 말 꺼내지도 말어라. 저 엄마 도움 없어도 돼요. 돈도 모을 만큼 모았고 신혼집도 남자친구 부모님이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상견례 참석하고 혼주석에만 앉아달라고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럼 또 걱정할 게 없겠구나. 돈도 있고 네 신랑도 집 해오겠다면 늦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니? 네 동생 저러고 사는데 너 혼자 탈사겠다는 소리 하지 말어. 네 결혼은 나중에 때 되면 엄마가 너 안 간다고 해도 보낼 거야. 알겠니? 그때는 남자친구에게 엄마가 저랬다는 걸 차마 솔직히 말할 수가 없어서 제가 결혼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엄마에게 더 이상 커주겠다는 마음을 접어야겠다고 고민했어요. 저는 엄마가 반대하든 말든 남자친구와 32살 전에는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엄마가 반대하면 굳이 결혼식에 우자 하나도 괜찮다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서서히 안 보고 살게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남자친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고요. 남자친구 부모님들은 예비 며느리인 저를 마치 그 집 딸처럼 생각해 주셨고 시누이도 저를 새언니 하며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저는 예비시대 가족을 만나면서 새삼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정신적인 학대를 받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힘들었는데요. 기어이 제가 부모 자식 관계까지 단절해버릴 결심을 하게 만든 건 엄마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즈음 남동생은 나름 중소기업에 취직 성공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자기가 누구 덕에 사람 구실을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지가 잘나서 취직한 줄 알고 월급 받아도 저에게 속옷 한 장 사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시골에 살던 아빠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골 땅 처분해서 집을 마련해 다시 엄마와 합치셨어요. 그나마 부모님이 전세살이를 면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동생도 취직했고 저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 저도 이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얼른 시집가라고 하는 아빠와 달리 엄마는 30 넘은 저에게 결혼이 빠르다는 말을 하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결혼 준비를 위해 제가 얼마를 모았는지 남자친구가 신혼집을 얻을 곳이 어디인지 전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가 모은 돈을 눈으로 직접 보더니만 눈을 번뜩이며 물으셨습니다. 어머, 얘 상영아, 너 매달 얼마씩 모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니? 1억 3천? 세상에, 지도 시댁에서 해주면 너는 걱정 하나도 없겠네? 엄마, 직장생활 10년인데 이 정도는 모아야죠. 엄마 생활비 안 들었으면 사실 더 모았죠. 투자한게 운 좋게 수익 본 것도 있어서 줌잣돈을 빨리 모았거든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 통장이니? 엄마는 제 통장 잔고를 보고는 표정이 참 복잡해지더군요. 그러더니만 저에게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하셨습니다. 나 혼자 잘 살렸다고 아주 용을 썼구나. 엄마는 네가 이렇게 돈 모아놓은 줄도 모르고 힘들게 살았는데 나이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없어. 결국 지 시집가 걱정이 나고 말이다. 네 동생은 이제 돈 모아서 장가갈 일이 까마득한데 너는 동생 챙길 생각은 끝까지 없는 거냐? 남자는 장가가려면 여자보다 비천이 많이 필요하잖니. 너는 돈도 있고 남편이 집도 해준다며. 그럼 조금만 결혼 미루고 네 동생 장가갈 때까지만 돈 좀 모아둬. 엄마는 이번에도 남동생 생각만 하시더군요. 저는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상처였어요. 아빠는 저의 슬픈 표정을 보시더니만 바로 엄마를 나무라셨습니다. 여보, 혼자 제 앞가림하는 딸 대단하고 기특한 일이잖아. 우리가 부모로서 해준 것도 없는데 딸이 짠하지도 않아. 그런 말 말고 선영이 시집 보냅시다. 선우는 이제 제 앞가림 제가 해야지. 당신 모르는 소리 말아요. 선영이 시집가는 거 아직 일러요. 선영이 너 두고 딱 1년만 결혼 미루자고 네 남자친구한테 얘기해봐라. 엄마, 저 3년 전에 시집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반대하셔서 그때는 엄마 말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싫어요. 제가 지금 더 이상 집에 뭘 더 도와드려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계속 반대하시면 결혼식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엄마에게 강하게 반발했고 옆에 있는 아빠도 엄마 생각이 틀렸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빠는 퇴직하고 나서 사기당하신 이후 줄곧 제게 너무 큰 짐을 지게 했다며 미안해하셨는데 그래도 엄마보다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없이 완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엄마는 더 이상 고집을 못 부리겠는지 마지못해 알아서 결혼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모은 결혼자금을 당신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너 그동안 모아놓은 결혼자금 엄마한테 너 결혼할 때까지 맡겨라. 엄마가 조금씩 다 모아서 굴리다가 너 결혼하기 전에 주마. 아니, 괜찮아요. 당장 이 돈 쓸 일은 없긴 한데 그래도 제가 관리해야죠. 엄마가 돈을 맡기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단단히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설마니 내 돈을 함부로 쓸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엄마가 돈을 맡고 있을 이유가 없다 싶어서요. 돈 버는 재주 없는 엄마가 돈을 굴린다는 것도 웃겼고요. 너는 엄마가 설마 네 돈 쓸까봐 그래? 걱정 마로. 엄마가 가지고만 있을 거야. 엄마가 너 결혼할 때까지 여기다가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모아줄게. 나는 인터넷이 네 뭐니 할 줄 모르니까 통장만 주면 되겠네.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 통장 가져가서 모으게요. 됐어요. 엄마가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혼자 알아서 해서 저 나름 모은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더 모아줄 필요도 없고요. 엄마 걱정할까봐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굳이 제 돈을 대신 맡아 결혼 전에 더 보태서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대체 얼마를 모아주시려고 하는지 궁금했어요. 설마니 제 돈을 몰래 빼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그래도 딸이 시집 간다니까 얼마라도 도와주시려나 보다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에게 통장을 맡겼어요. 저는 엄마가 통장 비번을 아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현관 비번으로 모든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는 걸 어찌하셨을까요? 나중에 보니 제가 모든 통장마다 통장 맨 앞장에 연필을 작게 비밀번호를 적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는데 그 큰돈을 엄마가 마음대로 쓰실 줄은 몰랐네요. 그날 이후 엄마는 결혼을 말리지는 않으셨지만 결혼 준비 잘하고 있는지 관심을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앞으로의 유점과 엄마가 참석해야 하는 일만 말씀드렸어요. 예비 남편도 정식으로 우리 집에 와서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 날짜도 정했고요. 그런데 얼마 후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즈음이었는데요. 엄마가 한창 부동산을 다니시더니만 계약인이 문이 집을 매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무슨 집을 알아보나 했는데요. 황당하게도 남동생이 저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누나, 나 집 샀다? 엄마가 다 나중에 장가가 미천이라고 회사 출퇴근하기 편한 요새권 오피스텔 사주셨다 이거야. 이제 따끈따끈하게 등기 쳤어. 이거 봐라. 뭐? 네가 집을 사?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줘? 표출하더니? 무슨 돈이 있기는? 엄마가 1억 넣다 보태주신 건데? 나도 대출 조금 받았지? 누나 다니는 은행에서 대출 받을까 했는데 엄마가 그냥 누나 귀찮게 하지 말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으래. 그래서 2억 2천 주고 샀어. 엄마가 1억이 넘게 있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알기론 엄마 따로 모은 묵돈 없어. 아빠가 시골 땅 팔아서 집 사고 나서 여윳돈 있는 거 엄마 안 주겠다고 하신 거 몰라? 너는 엄마가 무슨 돈으로 사주는지도 모르고 집을 덥석 받았니? 사주는 그만이지. 누가 그런 것까지 알아? 아이 몰라. 암튼 누나는 이제 시집가면 그만이니까 상관없잖아. 그런데 풀연듯 풀이란 느낌이 스치더라고요. 제가 모은 돈이 1억 3천이었고 엄마가 1억 넘게 보탰다는 말. 그리고 엄마가 가져가신 내 통장. 사실 2달 넘게 그 돈을 쓸 일이 없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1억이 넘게 있어야 하는 잔고가 그저 500만 원 남짓이었어요. 저는 거의 눈이 돌아서 내역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2달이 넘게 거의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이체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첫날은 5만 원, 그 다음 날은 10만 원. 그러더니만 액수가 점차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100만 원, 어느 날은 200만 원. 엄마는 저에게 출금 알림이 따로 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쭉 자기 계좌로 1억이 넘는 돈을 이체했더군요. 내 돈을 이체한 계좌가 엄마 명의임을 확인한 후 앞뒤칠 거 없이 집에 온 엄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뭐야? 내 돈 전부 어디로 간 거냐고. 엄마가 맡아주겠다며. 대체 왜 엄마 계좌로 매일 돈을 이체한 건데? 설마. 엄마, 그거 아니지? 산업 오피스텔 샀다는 거, 그거 엄마가 내 돈 뺏어 사준 거 아니지? 저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요. 제발 엄마가 그 돈은 따로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기를 바랐습니다. 엄마가 내 비번을 안 거나 통장에서 뺀 건 아무래도 좋았어요. 그 돈이 엄마 통장이든 어디든 있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간절한 외침에 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요. 산호가 그새 못 참고 말했나 보구나. 알았으면 어쩔 수 없지. 네 돈, 산호 집 사는데 보태서 썼어. 등기 쳤다는 건 들었지? 너네 시집에서 집도 해준다며? 신랑도 경찰에 너는 은행원에 둘이 앞길인 얼마나 참찬하니? 근데 네 동생은 불쌍하잖아. 돈도 없고 30이 되어도 돈 1억이나 모아놨겠니? 그래서 네 돈으로 좀 보태줬어. 괜찮지? 누나로서 마지막 둘이었다고 생각해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엄마 어깨를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엄마한테 이제까지 웃자고 살았는데
나더러 누나로 쓸 뭘 다라는 거야? 탄탄 내 돈 되나? 이건 도둑질이야. 아무리 부모라고 자식 돈 함부로 쓸 거에는 없어. 나 엄마랑 영 크고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자 엄마는 두 끼눈을 뜨고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 이년아? 엄마한테 돈을 내놔? 너 말 똑바로 해. 그동안 내가 너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줘서 이렇게 잘 키워놨으면 네가 뭐 너트면 내놓고 가도 무자라. 너는 시집가면 그만 아니냐?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너 키워준 값은 주고 가야지. 키워준 값이라뇨. 솔직히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런 사람인데 엄마라는 게요. 저는 이미 없어진 돈을 당장 찾을 길이 없다는 현실을 일단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한 심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부모가 다시 키우는 건 당연한 거야. 부모가 다시 키운다고 돈 쓰는 거, 그것도 당연한 거야. 그거 해줬다고 자식한테 키워줄감 내놔라 그런 소리 감당하게 하려면 아무리 내가 양보해도 나한테 해줄 거 해주고 할 수 있는 말이야. 엄마는 주변 친구들 보면 느끼는 거 없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자식 키우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냐고. 그 나이 들어서 딸 키운 걸 내가 카파야 픽치라니. 엄마 정말 답 없는 사람이네. 나 이제 못하겠다. 엄마 딸 오늘부로 그만둘게. 우리 앞으로 아예 얼굴 보고 살지 말자. 그러니까 엄마, 나 좀 당찬되나. 선호집을 졸업하든지 선호집을 4명이나 해주든지 엄마가 함부로 가찬 돈 돌려줘. 얘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래, 나는 상관없으니 네 맘대로 해봐. 하지만 엄마는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 얼굴이 너무 끔찍해서 외며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은 아빠도 싫고 엄마도 싫고 동생도 싫습니다. 그냥 온 가족이 전부 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울면서 말했더니 금방 저 있는 곳으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다투지정을 듣더니만 제 손을 꾹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랑 결혼할 거야. 결혼도 그냥 나 혼자 할게. 오빠 상관없지. 다 그런 대처자 한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우리 결혼을 미뤄야 할지도 몰라. 사녀아, 일단 진정해. 너무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속 끓일 필요 없어. 내가 방법을 생각해볼게. 일단 오늘은 집에 들어가. 나오더라도 네 좀 챙기고 준비는 해서 나와야지. 네 돈 전부 받아줄 테니까 일단 네 계좌 2,000억 나한테 전부 보내놔봐. 뭘 어쩌려고 그래? 이미 엄마가 집 사고 등기까지 쳤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 방법이 왜 없어? 네 돈 무단으로 이체한 거 어머니 도둑질이야. 너 오빠가 경찰인 거 잊었어? 오빠만 믿어. 대신 너도 이제는 정말 엄마를 안 보고 살 마음 먹어야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훈훈한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말대로 일단 집으로 가서 제 짐을 정리했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그럼 그렇지, 네가 별 수 있냐며 계속 비아냥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남자친구가 갑자기 우리 집에 퇴근 후 들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우리 엄마에게 절연설언을 같이 하려나 보다 짐작하고 바로 집에서 나올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온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손님 대접 준비도 안 했을 테니까요. 엄마는 갑자기 집에 온 예비사위를 보고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굳은 얼굴을 하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난번에는 웃는 얼굴로 인사드렸지만 오늘은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들어가서 한 말씀 드리고 산영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니, 자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와? 일단 들어오게. 엄마는 차 한 잔도 내주지 않고 그 사람을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한 얼굴로 한 엄마 앞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직접 열어보십시오. 엄마는 남자친구 말에 봉투에서 서류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이게 대체... 뭐, 구소장? 자넨 나를 지금 구소하겠다 이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구소를 한다는 거야? 장모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증거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의 계좌에서 몰래 돈 갈취해서 아들 집 사는데 보탠 걸로 아는데요. 그 돈 선영이 돈 없이 장모님 마음대로 꺼낸 거 맞죠? 제 말이 틀립니까? 이 구소장 오늘 바로 선영이 서면받아서 경찰서에 접수할 겁니다. 아시죠 장모님? 제가 경찰인데 잘못이 아닌 일로 협박하겠습니까? 이건 어머니 범죄예요.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자식 돈 함부로 뺏었을 권리 없는 거 모르시나요? 누가 그래? 뭐? 범죄? 내 딸한테 내가 틀린 돈이 얼만데? 선영이가 말 안 하던가? 그동안 키워준 값 내는 셈 치고 동생 아파트 사는데 보태기로 한 거야. 자네가 모른다고 나한테 이런 걸 내밀어. 당장 돌아가게. 하지만 남자친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글쎄요 장모님. 선영이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정말 선영이가 자의로 내준 돈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그럼 일단 고소할 테니 경찰서 가서 진술해 보시죠. 엄마는 남자친구 키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쯤에서 조용히 선영이 돈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던가 아니면 법대로 하시죠. 이건 오래 갈 것도 아니네요. 금액이 커서 장모님 어쩌면 감옥 가셔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쩌시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엄마는 감옥이라는 말에 얼굴이 정말 질렸습니다. 그러더니만 옆에서 아무 말 안 하는 저에게 한풀 꺾인 목소리로 애원하시더라고요. 선영아, 너 엄마 정말 경찰을 구속할 거 아니지? 너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얼른 김사몽대로 그만하라고 해라. 엄마, 미안하지만 나 엄마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말하는 거야. 내 돈 시간 걸려도 돌려준다고 약속해줘. 그럼 엄마 용서할게. 안 그럼 정말 법대로해서 엄마 죄값 치르게 하고 돈도 어떻게든 받아낼 거야. 선호진 내가 뺏어올 수도 있어. 내 돈 들어간 거니까 사실 뺏는 것도 아니지. 엄마 그러게 말아. 기회 줄 때 돈 돌려줘.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돈 돈에 내가 판자 묻지 마련해줘. 이미 집을 사버렸으니까 나중에 서너집 팔면 그때 받아나면 안 되겠니? 흐지부지 적당한 말로 넘어가려는 엄마 태도에 남자친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장모님, 나중은 없습니다. 나의 통장에서 몰래 돈 빼가는 사람이 하는 말로 묻지 미쳐? 얘기가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유탄 고소 진행할 겁니다. 그간에 합의 보고 싶으면 그 집 담보라도 잡혀서 선영이 돈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감옥 가시던가요.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내일까지 마음 접으시고 연락주세요. 오늘 이후로 선영이는 저랑 같이 살 겁니다.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결혼식도 왜 필요 없으세요. 그러자 엄마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는 일어서서 남자친구의 웃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자네 화가 많이 났는가? 이따 내가 사과하겠는데 감옥이라니. 내가 지금 너무 놀라서 눈물까지 나는 거 안 보이나? 정말 이 늙은 전부를 감옥에 보낼 셈이야. 내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이 구스탁은 접수하지 말아줘. 엄마는 저에게 하던 태도와 전혀 다른 태도로 남자친구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바로 태세 전환을 하셨어요. 선영아, 엄마가 일단 당장 그 돈을 묻죠. 네 말대로 이 집 담보 잡혀서 돌려줄 테니까 엄마 구속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대신 조금만 시간을 줘. 엄마 입에서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는 걸 확인 후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 돈 내가 10년 넘게 힘들게 묵은 돈이야. 나는 엄마랑 우리 가족한테 할 만큼 다 했어. 이제는 지쳤고 나만 생각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 나 결혼하는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어디서 하는지 말 안 할 거니까 엄마는 울 필요도 없어. 오늘 이후로 엄마 볼 일 없으니까 내 돈 돌려줄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요. 딱 한 달 줄게요. 그 안에 내 돈 돌려줘요. 엄마는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저를 붙잡지도 잡지도 못하고 있었고 틈새 넘은 방에 처박혀 나와보지도 않더군요. 자기 집 사는데 누나 돈을 썼으니 본인에게 불통이 될까봐 전전긍긍한 거죠. 저는 그날 엄마와 절연을 선언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신혼집을 꾸미고 있는 중이어서 조금 미리 신혼집에 짐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에는 시부모님 양해를 구하고 취소했어요. 엄마는 물론 아빠도 계속 저에게 사과하며 연락을 해왔지만 내 돈 돌려줄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일침해놨습니다. 이미 구속자는 접수한 상태였고 경찰에서 출두하라는 명령까지 받았는지 엄마는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아마 그 나이에 진짜로 감옥에 가게 될까봐 무서웠겠죠. 엄마는 절대 1억이라는 돈을 말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아빠 병이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기한 내에 엄마가 빼간 돈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저지른 짓을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나중에 동생 오피스텔 발견되면 아빠가 돌려받을 거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돈을 돌려받았으니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친정엄마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는 아빠만 오셨어요. 그래도 아빠는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엄마에게는 어디서 결혼한다고 얘기 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마침 코로나 시국에 결혼한 터라 친척들은 부르지 않았고 직장 동료와 친구들 몇몇만 불러 조용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저는 엄마를 안 보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황당한 건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동생이 한번 연락해 온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저에게 하는 소리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대출 이자가 많이 올라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푼돈 벌어보겠다고 또 대출을 해서 주식 투자했다가 전부 날려먹었다면서요. 누나가 안 도와주면 집을 팔아야 한다길래 남동생에게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야 박선우, 정신 차려. 너는 내가 엄마랑 왜 절해내는지 몰라? 허기에 너도 한복한 거야. 근데 무슨 염치로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감당 못하겠으면 네 오피스텔 헐값이라도 받아서 아빠 대출 갚아드려라.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충고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엄마는 물론 남동생과도 절연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아빠와도 그냥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냥 저는 친정이 없는 셈 치고 살려고요. 뭘 더 잘해보겠다는 생각은 접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엄마가 절대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 끊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특히나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지와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요. 엄마는 그걸 알고 어릴 때부터 저를 가스라이팅한 거죠. 엄마가 자기 손으로 저를 끊어버린 탓에 저 역시 엄마를 끊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 부모라고 해도 부모 노릇 못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다들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저 같은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 걸 알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저 촬영이라는 끈 때문에 놓아야 할 사이임을 알면서도 본인이 고통당하며 인연을 이어나가지 말았으면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그냥 놓아버리셔도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엄마와 절연한 슬픈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자분들은 자식인 저를 너무 욕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